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9월 22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최초로 33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제히 중단되는 셧다운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공화당 메카시 하원 의장은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가 전일 장중 한때 5.2%까지 치솟으며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10년물 금리도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마저 105선을 넘어서면서 금선물은 8월 초 이후 약 2달 만에 가장 큰 폭까지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금리와 달러화가 숨고르게 들어가면서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러시아가 내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임시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수출 제한은 어제부터 적용됐고 종료 시점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미국이 에너지 물가 안정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는 등 양국 간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러시아의 수출 물량 감소가 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 20개국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9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3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제조업 지수마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함부르크 상업은행은 제조업의 수주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으며 3분기 유로존 경제가 마이너스 0.4% 성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추가 금리 인상 시사 발언에 더해 곧이어 이어진 견고한 고용 지표로 금리가 크게 상승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의 마찰이 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높이자 경기 위축 우려까지 지속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면서 방향성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FOMC는 끝났는데 그 여파, 그 여지는 아직입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혼란 속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기준과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FOMC 회의가 끝났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 또 다음 주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그 모든 내용들 오늘 방송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역시 단타 전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유튜브 채팅 또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실시간으로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파운드와 유로, FX, 이 달러화에 영향받으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 외 오일과 골드, 또 S&P와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 먼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봉 차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41% 상승하면서 14,9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과 이유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승, 그간의 연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도입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프리장에서의 상승폭을 일단은 개장고와 함께 장대 음봉들이 계속 연이어서 출현하면서 22시 41분
경에는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4,888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지금 이 저점 다시 소폭 회복하면서 0.45%의 상승폭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속에서 다양한 우려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반발 매수세, 이 상승폭 얼마만큼 지속될지 또 어떠한 차트 모양과 모습 지속될지 오늘 방송 통해서 정확하게 오늘 마무리 모습까지 함께 예측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셧다운 우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이 우려와 이 경제 물가 불안 속에서 오늘 과연 나스닥 어떤 방향성으로 단타와 또 중장기적인 방향성 체크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현재 1.53%가량 상승하면서 90.9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장까지도 쭉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소폭은 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5%대에서 상승폭 그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러시아가 어제였죠. 소폭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국 내 연료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 가솔린 등 이 오일에 대한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고요. 금지된 날짜는 이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91달러 선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이로 인한 여파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와 긴축 이슈가 더 큰 상승은 지금 방해하고 막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러시아 관련 이슈가 시장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또 함께 달러와의 강세 이슈까지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잠시 뒤에 함께 해볼 우리 그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함께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0.36% 상승하면서 1946.3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골드 계속해서 오늘 이 빨간불은 켜고 있지만 차트상 1분 봉상으로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단 박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여파 속에서 오늘 이 큰 변화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22시 45분경에는 이 소폭 상승하며 고점, 22시 51분에는 역시 소폭 하락하면서 저점 그려주는 박스권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04%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개장 이후 22시 43분에 저점을 기록하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장대 양봉도 출현을 해주고요. 다시금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 보여주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시 56분경에는 지금 고점에 다시 나와주긴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 유로존의 종합 PMI가 기준선을 미달하면서 경기 위축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더욱더 이 상승하기엔 조금 어려운 시장이고요. 달러 강세 속에서 역시나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그 폭은 제한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로의 방향성까지 잠시 뒤에 정확하게 시장 이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에 대한 이슈와 차트 모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먼저 오늘 방송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서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소님, 지금 바로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함께 돌입해볼 수 있는 단타 상품 그리고 목표가와 진입가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네, 오늘도 나스닥 지수 선물 준비했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올라오는 게 찐 반등 아니냐? 글쎄요, 저는 찐 상승 아니냐? 글쎄요, 저는 반등 정도로 보고 있고 좀 이따 자리에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제 반등 정도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온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950짜리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송 시작되면서 진행이 됐던 관계라 970이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찍었던 가격이고 그거보다 살짝 위에 오늘은 이제 15,000하고 15,020선을 못 넘으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90에서 매도를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0 매도를 대기하고 밑에서는 이 정도 890 거기서 매수를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990 매도, 밑에서는 890 매수. 끝과 끝을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손절은 11포인트, 그리고 익절은 20포인트 이상 그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으로 오늘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끝과 끝, 상방과 하방에서 두 가지 전략 모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매도 진입가는 15,99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15,890포인트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손절 같은 경우에는 각각 11포인트를 걸고 가면서 익절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 이상 났을 때부터 이 수익 실현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공해드린 전략, 단타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거래에 유의해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 나스닥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성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님 일단 오늘 단타 전략을 제공해 주셨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반등이든 아니면 잠시 일시적인 반발 매수세든 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또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하냐, 또 시장은 지금 이 모든 이슈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해석하고 있냐일 텐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좀 소화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일봉 차트고요, 나스닥. 어저께 이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이 자리죠. 여기 파란색 선이 지금 일봉상 122평선입니다. 지금 14,836 찍어보면 대충 841 정도 찍었죠. 여기를 맞고 일단 반등을 했는데 121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엄청난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맞으면 보통 좀 많이 튀죠.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여기서 지금 480틱 차트지만 쭉 당겨서 보면요. 여기에서 윗선이 지금 15,000, 이 자리가 15,000이죠. 15,000선. 그 윗자리가 15,020선입니다. 이 자리를 넘지 못하면 아직도 이렇게 큰 틀에서 하락 프레임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975, 요 부분을 맞았는데요. 요 부분을 맞았는데 위로 한 번 더 튄다 그러면 15,000을 찍을 동 말동? 네, 그래서 990 정도를 드렸었던 거고, 15,000 그 선을 못 넘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900과 이제 지난 저점이죠. 저점 840 정도, 네, 그 정도를 찍으러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FOMC가 상당히 지금 의외였습니다. 뭐가 의외였냐면 고금리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금리를 장기화, 그다음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하 퍼센트라고 해야 되나요? 금리 인하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외였고, 그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 유지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건 나스닥이고요. 네, 전통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네, 나스닥의 이제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무에서 유를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자본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고금리 여파로 상당히 이제 타격을 입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탑10 안에 드는 종목들이 전체 비중의 30에서 35%를 차지한단 말이죠. 시가총액에. 이제 종목들이 한마디로 조금 기침만 해도 나스닥 지수는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탑5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미국 종목들 중에서 S&P나 나스닥 종목 중에서 탑10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그 주가는 5%, 7%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올해. 이 친구들은 그 탑10 같은 경우는 뭐 2배, 3배 올라간 종목도 많고 40%, 70% 올라간 종목도 많은데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금리가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의심을 해보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굳이 2%를 인플레이션 상한선, 그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그 GDP 있잖아요. GDP도 이제 FOMC 때 이제 보여드렸던 파월 장과 함께 나왔던 그 내용은 2%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다. 괜찮네. 그리고 1.5, 1.4% 뭐 이렇게 되면 평작은 했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2%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뭐 3%가 돼도 2%가 돼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2%라는 걸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이렇게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충격 속에서 증시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840선, 아까 일봉상에서 보셨던 여기 840선, 이 122평선을 깬다면 그 다음 자리는 800선이거든요. 800가 그 740이었나요? 730인가 40이었어요. 네, 제가 보고 온 자리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14,00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총알이 한 방 남지 않았을까? 뭐 제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향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경기 침체갈 확률이 뭐 70%다, 80%다 지금 또 경기 침체설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뭐 침체는 없다.
1년 내에 뭐 경기 침체 올 확률이 15%다. 골드만삭스가 그랬죠. 근데 계속 낮췄습니다. 30%, 20%에서 낮췄던 게 지금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되냐면 하방으로는 보시다시피 지금 121 이평선이 계속 올라옵니다. 121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쯤에서 800선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오겠구나. 800 중반, 900 초반에서 반등이 나오겠구나. 하지만 121 이평선이 깨진다면 좀 더 큰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도 이렇게 되어 있고 주봉에서 지금 걸리는 자리가 이 자리죠. 네, 14,600선입니다. 600선. 그리고 그 위에가 700 얼마죠? 이게 720이네요. 720선. 720하고 600까지도 한번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마디가죠. 여기를 맞고 또 지지를 받고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조정이 시작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반등이 여러분들이 아는 100틱, 200틱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기 이평선들을 맞았기 때문에 거기다 주봉상 지금 22평선이 15,000이란 말이죠. 이걸 회복해 준다면 넉넉 잡고 15,020까지 회복해 준다면 다시 한번 15,400 그 정도까지 300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121 이평선을 터치하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5,000 주봉상 22평선을 넘어서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계속 상한선이 15,000 왼쪽에 15,020 여기는 15,000 이 자리를 넘어야지 우리는 상방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방으로 다시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그걸 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있죠. 졸투 보고서라고 또 나올 예정인데 경기 지표 중에 그러니까 고용 지표 중에서 선행 지표가 그 졸투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충 알고 계시는데 채용 공고죠. 채용 공고가 나야 채용이 되는 거죠. 그 채용 공고 10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11월에 있고 11월에 데이터가 두 번 나오겠죠. 두 달. 10월, 11월 데이터를 보고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지 동결을 하게 될지 그 결정을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한 번 해도 어려운 상황. 네, 한마디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는 이상은 해코지할 의도가 있지 않는 한 번 이상 올리기 힘든 상황. 네, 뭐 어떤 분들은 6%, 7% 글쎄요. 그랬을 때 거의 뭐 기업들 다 죽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에 당장 대선이고 미국 대선. 그래서 공화당도 거기에 이제 우선 점유권 뭐라 그럴까 그 우선권을 좀 점유를 하려고 지금 좀 꼬장을 부리고 있는 거죠. 미리 말하면. 네, 지금 민주당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또 돈을 풀려고 하니까 지금 공화당이 태클을 건 겁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장 내년이 대선이니까 돈 풀면 인심이 당연히 돌아오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역시 대선의 치명타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 대선은 연준이 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들 얘기입니다. 연준이 때맞춰 돈을 풀면 바이든이 재선이 되는 거고 연준이 때마침 돈을 또 긴축을 하면 더 긴축을 하거나 그냥 듣는 듯 마는 듯 한다면 그 공화당 쪽에 바톤이 넘겨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을 연준이 자기네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금리를 더 올려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확 잡을 수 있겠죠. 폴 볼커처럼 20% 올리면 잡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못 올리는 이유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기 때문이죠. 그럼 이거 외부 충격이 와야 한번 속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외부 충격을 뭐 의도하진 않겠지만 그런 단계까지는 쪼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그러면 재미있는 거 뭐냐면 시장이 거기에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작년에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한 번 나왔다 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시장에 반응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도 한동안은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FOMC 여파는 이제 크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15,000선을 그리고 15,020선을 회복하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 회복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스탠스를 좀 매수 쪽으로 받으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락세가 강한 장이고 그리고 121평선을 맞고 튀어 올라와서 반등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반등이 상승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수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은 15,000, 15,020 그 정도 잡아두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수시로 그런 얘기들 그런 말씀들 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 뭐 새벽에 들어오셔도 묻지 마시고 네, 다들 주무시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고수분들 많이 계시니까 소통하시면서 함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시장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해드렸던 나스닥 단타 자리값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매도와 매수 두 가지 전략 모두 주셨는데요. 매도 진입가 14,990포인트 진입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 진입가 14,890포인트 진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 11포인트, 익절 20포인트 이상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시장의 정확한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기술적 분석까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자마자 마스터님의 정확한 이 시황과 매매 전략 분석 자료집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 어떤 방향성으로 또 어떤 기술적인 또 차트의 분석 방법으로 함께 대응하면서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모든 자료집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 전략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31% 상승하면서 1945.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마선님 오늘 골드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골드는 올라올 때 매도를 좀 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로 봅니다. 네, 더 상승했을 때요. 네, 근데 지금 참 애매한 자리인데요. 서울경제 TV에 나올 때 제일 애매한 게 항상 골드였습니다. 네, 나스닥보다 더 애매한 게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골드 차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위에 1970 그리고 1980 요 라인이고요. 예, 그리고 밑에는 여기 1920 그다음에 19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이제 박스를 점점 조여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50, 1955 아니면 1945, 1950 고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수렴을 해서 어디론가 튀긴 튀겠는데 이제 이게 튈만 할 때 거기에 이제 뭐랄까 그 이벤트 이슈가 더해진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속이 되겠죠. 근데 골드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또 오늘 또 말아 올리고 그러니까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밑으로는 192030, 위로는 197080 이렇게 되어 있고 항상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거였습니다. 오일하고 골드는 그 급등보다는 급락에 조심하라 대응하시라고 대비하시라고. 그러니까 꾸역꾸역 올려놓고 한 방에 밀어버립니다. 차트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일도 골드도 뭔가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제자리예요. 아니 뒤돌아보면 얼마 안 갔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밀어버려요. 그게 여파가 좀 여러 가지 여파가 있겠지만 그래도 골드를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2030, 위로는 197080 그렇게 박스를 지금 치면서 수렴을 하는 그 모습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 윗자리가 19689, 1969 정도 되죠. 1969. 그다음 중간 자리가 1958. 그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밑자리가 1951, 52. 그 1952, 53을 넘어야지 다시 한번 좀 큰 상승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올라온다 그러면요. 가장 가까운 자리가 지금 1952, 53인데요. 60팁인데 네, 그래서 1952로 일단은 매도를 좀 드리고요. 1952로 매도를 좀 드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25포인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내려온다 그러면 1935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1935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내려온다 그러면 43은 좀 약한 것 같고 네. 그래서 1952 매도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벗어나서 좀 상승 여파로 상승을 가고는 있지만 위에 여기 보이시죠? 마디가? 마디가에서 한 번씩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수익은 30에서 30티 이상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틱 정도? 1952면 40틱 정도 나오겠네요. 40틱 정도 수익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골드는 중장기 포지션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하락보다는 당분간 뭐랄까 그 꼭지 1970, 80을 찍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수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960까지밖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1960 그 자리까지밖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크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떻게 표시해야 되죠?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이 진폭이 되게 작아지겠죠? 그럼 1960, 40에서 왔다 갔다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니까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1960이나 65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3540, 3530 이 정도도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골드 1952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일단 매도 25찍 정도 손절 잡아보시고 40대 이상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골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골드 전략까지 함께 세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52포인트, 이 달러에서 반등 시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익절은 40틱, 손절은 25틱 걸고 가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5일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불 켜고 있고요. 방송 초반에 비해서는 소폭 더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 상승하면서 91.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5일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순이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네, 오히려 내려왔을 때 매수를 받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로 봅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90달러죠. 90달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확보라고 하면 돌파 후 지지 또는 지지 후 반등, 한마디로 90달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조건이 되어야지 추가 상승을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노란 톡방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80달러에 따라 마찬가지로 90달러일 때도 90달러를 꼭 지지를 해주는, 그러니까 89달러 후반까지 밀리더라도 90달러를 바로 튀어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돼줘야 94, 95달러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TV나 뉴스를 보시면 한 번씩 접합니다.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 둘 간의 관계 엄청나죠. 둘이 그 오펙 대장이 사우디고 오펙 플러스 대장이 러시아죠. 둘 간의 그 신경전 말고 둘 간의 협조, 공조 아니면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또 비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를 짓는데 80달러 이상 원유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80달러, 81달러 그 정도가 돼야 좀 남는다고 합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에 사우디의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원유 팔아가지고 엄청난 거죠. 10%면 개발도상국 중에 상위국인데요. 중국도 그 정도가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 정도 그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쓸 돈이 많으니까. 그 러시아도 사우디도 압니다. 원유가 이제 끝나간다는 걸. 그럼 이제 그거를 마지막까지 좀 어떻게 당금질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5일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일봉 차트를 보면 이게 5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쁘장하게 올라갔죠.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브닝 스타입니다. 이브닝 스타 석별형이죠. 한마디로 위에 힘이 딸려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정도를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조정은 5일 이평선 이 자리죠. 5일 이평선이 될 것 같지 않고 11일 이평선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21일 이평선은 좀 오반 것 같고 이 밑에가 21일 이평선이니까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88달러, 88달러 초중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5일이 결국은 88.37을 맞고 올라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 자리죠. 12일 평선이니까 오늘 89.37, 한마디로 89.50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리죠. 89.50,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가 89.50, 그리고 90달러가 여기, 그리고 그 위에 90.30, 35달러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89.50이 다시 올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온다 그러면 90달러 정도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90.3040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90.30 정도 왔을 때 일단 매수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0.30 매수, 손절은 25틱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익절은 30틱에서 40틱 정도, 40틱 사이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급락을 할 때는요 한 200~300틱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손절을 푸시면 안 됩니다. 올라오겠지만 중요한 건 내 심리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좋은 주말 앞두고 더 밑을 알려드리려다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90달러 지지되는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0.30
30 매수를 말씀드리고 손절은 25틱, 익절은 40틱 이상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에 대한 마지막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0.30달러 지지 확인 후 매수 가능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손절은 25틱, 익절은 3집에서 40틱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 통해서 전략 세워주시는 것처럼 매일 방송 초반, 우리 매일 장 초반에 함께 할 때마다 정확한 시장 방향성과 전략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전략으로 시장을 파악하기 너무나도 어렵고 지금의 시장에서 함께할 전략 또 함께 강의를 들어보면서 정확한 차트 기법까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마스터님만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만의 해외 선물 매매 노하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전략 세워볼 수 있는 그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 PDA 기법이라고 파라볼릭 DMI 그다음에 ADX를 이렇게 해서 묶어서 PDA로 세트로 만들어서 이 기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뿐만 아니라 이평선 매매 그리고 또 뭐 단타를 치든 아니 중장기 포지션을 가져가든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일단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PDA라고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 있는데 중요한 건 뭐 기법이지만 이게 뭐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PDA 이렇게 휴대폰 단말기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잘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 문제가 있죠. 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95.44%라는 높은 확률로 이 밴드 안에 주가가 위치한다는 그런 통계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밴드 안에 95.44%라는 확률로 이제 주가가 위치해 있으니까 하단에서 매수를 받고 상단에서 매도를 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RSI 또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스토캐스틱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RSI나 스토캐스틱이 원래 과매수 이 구간에서 뭐 매도를 쳐라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과매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언급을 하려고 이 스토캐스틱이나 RSI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매도의 압력, 그 다음에 매수의 압력을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하지만 이러다 과매도 과매도에서 밴드 안에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잘 맞거든요. 잘 맞으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쓰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 이런 데서는 잘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과매수 지역이라서 우리는 생각 없이 이렇게 매도를 이렇게 치면 결국 물리죠. 물립니다. 물려가지고 뭐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RSI나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볼린저 밴드라는 그 뭐 기법에 적용을 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좀 PDA로
접근해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 물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좀 천천히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플러스 RSI였고요. 네, 95.44%의 진실은 뭘까요? 이게 보시다시피 95.44%가 요 밴드 안에 있을 확률입니다. 우리가 아주 이쁘장한 모습을 봤었는데 이게 나타날 확률이 95.44%는 아니란 얘기죠. 결국은 주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우리는 이렇게 낙차 큰 진폭으로 움직이는 나스닥을 이 밴드 안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밴드가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이런 데서 이제 물려가지고 우리 밴드를 쓰다가 아까 RSI나 스토캐스틱을 이용해서 이런 데서 이제 물리기 시작하는 거죠. 물려가지고 결국은 볼린저 밴드를 삭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아까 그 화면에다가 똑같은 차트입니다. 여기서 우린 PDA, 파라볼릭, DMI, ADX 세 가지를 추가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DMI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려는 힘, 매수하려는 세력, 그리고 플러스 DI가 그런 의미고 마이너스 DI는 매도하려는 힘. 그래서 플러스 DI가 위로 올라올 때, 파란색을 위로 뚫고 올라올 때가 골든 크로스, 그다음에 파란색 마이너스 DI가 위로 뚫고 올라올 때가 데드 크로스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죠? 우리들이 아는 건 위로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 밑으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인데 아닙니다. DMI는 위로 올라오는 게 무조건 치는 건데요. 빨간색이 위로 튀어 올라오면 골든, 파란색이 위로 튀어 올라오면 데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ADX입니다. ADX는 주가의 움직임하고 절대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20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리고 40, 60 그 정도 레벨도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20 이상 나오면 추세가 나온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면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디죠? 이렇게 빨간색이 위로 튀어올라올 때 이게 골든 크로스, 파란색이 위로 튀어올라올 때가 데드 크로스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원리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RSI 조합하고 다른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다른 부분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과매수 구간 우리는 기존에 여기서 매도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DMI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여기서 매수를 잡아주고 있고 똑같이 그러니까 DMI는 여기서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니까 일단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이 부분 RSI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과매도 구간이죠.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매수받고 매수 받았습니다. 살짝 물렸죠. 물려서 뭐 중간에 올라올 때 청산하든 아니면 좀 더 보시든 그거는 뭐 각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른 거지만 여기서 우리 PDA 같은 경우에는 파라볼릭 선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DMI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나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ADX가 20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들어가는 거죠. 매도를 들어가서 쭉 해서 한 50포인트를 가뿐하게 챙기는 겁니다.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방향대로 진입을 한 거고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밴드 하단에 닫고 반등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들어간 거고 우리는 확인을 하고 들어간 거죠. 눈으로. 한마디로 내려가는 거 확인을 하고 ADX 수치가 20 이상 올라갈 때 추세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단지 하나 이렇게 밑에 물결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침체라고 합니다. 침체. 한마디로 20 이하 구간에서는 ADX가 20 이하 구간에서는 방향성 없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 매매 특유의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를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난 이게 싫다. 이거 헷갈린다. 그리고 너무 격차가 많고 가슴 졸인다 하신다면 이렇게 침체가 20 이하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끝날 때 이 침체가 끝나고 이렇게 20 이상으로 올라올 때 중요한 건 여기서 빨간색 선이 위에 있는지 한마디로 골든 크로스 상태인 건지 아니면 파란색 선이 위에 있는 건지 데드 크로스 상태인 건지 그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여기 빨간색이 위에 있잖아요. 아까는 매도였지만 지금은 매수를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RSI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 침체 구간에서 그냥 볼린저 밴드 매매하면 되는데 RSI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
과매수니까 매도를 쳤겠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 한 2번 정도 신호밖에 주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밴드 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실 수 있겠지만 결정타는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과매수 신호 사인을 주니까 우리는 하던 대로 매도 물리는 거죠. 여기서 물리는 겁니다. 우리 PD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지만 볼린저 밴드 기존 조합은 여기서 매도를 쳤다라는 거. 한마디로 결정적일 때 우리는 방향대로 그다음에 여기 RSI나 스토캐스틱 조합은 반대 역매매가 된 거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밴드가 나타날 확률이 95.5%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5%가 아니라고. 네, 이 밴드 안에 들어갈 확률인 거지. 우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 물렸을 때, 이 정도는 뭐 빠져나올 수 있어. 난 자본금이 돼. 아니면 뭐 내가 지지저항 잘 봐가지고 물 타가지고 나오면 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초보 시절에. 하지만 파동이라는 게 뭐 100틱 갔다 돌아오고 400틱 갔다 돌아오고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갔다가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 나스닥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한 1박 2일 동안 빠진 겁니다. 얼마 안 빠졌어요. 200포인트 얼마 안 빠졌습니다. 200포인트면 800틱. 자, 아무리 자본금이 되더라도 여기 보죠. 우리 기존 조합들은 여기에서 과매도니까 매수를 받았겠죠? 여기도 받았을 거고, 여기도 받았을 거고, 여기도 받았을 거고, 여기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받았을 거고, 몇 번 받았죠? 2, 4, 6번을 받았습니다. 6계약 물타기 들어간 거죠. 그럼 한 틱이 5달러니까 6계약이면 30달러네요. 한 틱에 얼마죠? 그러면 뭐 대충 계산해 보시면 나오니까 200포인트 800틱을 물렸습니다. 뭐 중간만 잡아도 6계약으로 2, 4, 6계약으로 400틱이 물린 거죠. 100포인트.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더 왕창 때려 넣거나 아니면 이제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제부터는 믿겠다는 등 말 이제 오만과 신을 찾는 거죠. 이제 네. 보이는 대로 절 보면 절에 가서 이제 절을 하고 네. 가다가 뭐 천주교 성당 아니면 교회 오만간 데 가는 겁니다. 이게 1박 2일인데요. 제가 이제 초보 시에는 일주일을 물려 있었던 정도 있습니다. 사람 정신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거 쓰지 마시고 PDA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PDA. 우리 여기서 매매 안 한다 그랬죠? 침체 구간에서 매매 안 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여기 뭐 밴드 구간, 그러니까 상하단 하시면 되고 우리는 어디서부터요? 20 이상 올라올 때부터 뭘 한다고요? 그때 그 빨간색, 파란색 선 중에서 위에 있는 색이 무슨 색이에요? 여긴 파란색 선이죠? 매도 들어가면 됩니다. 색깔 구별은 다 하시잖아요. 색깔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어쩔 때 파라볼릭 나오고 이 파란색, 그다음 여기 이 파란색 위에 그럼 ADX 20 이상 올라간다. 매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뿐하게 여기까지 30포인트면 120틱, 120틱이면 60, 70만 원. 60, 70만 원 그냥 버는 거예요. 뭐 2, 30분 내로. 60, 70만 원 벌려면 하루에 얼마 벌어야 되죠? 2만 원 벌어야 됩니다. 2만 원. 1시간 뭐 2시간 1에서 2만 원 버는 거 많지 않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40을 넘어 49간 아니면 69간 살짝 꺾일 때까지 아마도 세 군데입니다.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고점에 살짝 꺾일 때까지 아니면 여기 지금 우린 데드 크로스를 들어갔으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두 번째, 세 번째는 ADX가 20m로 내려갈 때까지 추세가 끝난 거로 봐야죠.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껏 우리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청산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할 수 있지 않았어요. 왜냐? 물려 있었으니까. 본전만 아주 땡큐였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가 정리하고 본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 있으시죠? 만약 이게 꼭대기에서 정리했으면 30포인트, 120티, 골든 크로스 나왔으면 여기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매매 우리 안 한다 그랬죠?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여기 밑에 계신 분들 계속 물려 있는 거죠. 물려 있다는 전제에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20 이상 올라올 때, 이번에 또 봐야죠. 뭐가? 빨간색이 위냐, 파란색이 위냐. 여기 파란색이 위입니다. 파라볼릭도 계속 파란색이 위고요. 파라볼릭 한번 쳐다보고 이거 한번 쳐다보시면 됩니다. 같은 색일 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또 매도를 들어가면 여기서 고점일 때 정리를 하면
네, 200포인트면 50포인트면 200틱이죠. 200틱이면 130만 원. 이건 뭐 하루에 2, 3만 원 맞나요? 하루에 4만 원 정도 버는 거네요, 알바로. 네, 그리고 예, 여기 끝까지 난 20미까지 가져갈 거야. 그러면 100포인트. 100포인트면 400틱. 400틱이면 얼마죠? 240만 원. 이거 어지간한 그 알바 아니면 뭐 예, 그런 초임 그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할 때 예, 물려서 기도할 동안 우리는 수익 챙겨서 예, 그냥 하실 거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ADX가 예, 20 이상 올라올 때 뭐라고요? 색깔 구매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색깔. 모르시겠으면 위에 있는 파라볼릭 색깔 보세요. 이 색하고 똑같은 거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네,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승률 좋아요. 저희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승률 좋습니다. 이거 모르시겠으면 들어오셔서 함께 그 공부해 가시면 되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나는 이게 이런 게 모르겠어요. 아니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수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다들 알려주실 겁니다. 난 이런 거 몰랐는데 이거 원래 있었어요. 원래 이거 원래 있었습니다. 이 DMI하고 ADX가 오늘 제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어요. 이거 개발하신 분이 누구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RSI랑 스토캐스틱 개발한 예, 그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거 되게 자랑스러워했고, 네, 그 자부심을 느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ADX가 22로 올라올 때 색깔 구매만 하시면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꼭 물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껏 RSI를 쓰셨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바꿔서 써보세요. 아, 난 모르겠는데 그럼 두 개 이렇게 설치해놓고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일단 오늘 이렇게 뭐 들어오시면 주간 시황 브리핑, 매매 전략 자료 그 드릴 때도 이런 내용들은 다 차트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시면서 예, 주간 단위로 한 번씩 발행되는 게 있거든요. 금요일날 그거랑 매일 아침 그다음에 저녁에 예, 방송 그러니까 우리 매매 끝나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매매 끝나고 한 3, 40분 뒤에 또 배포를 해드립니다. 무료로. 그거 받아보시면서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 아니 같네, 아니면 좀 다르네, 그런 걸 참고해 가신다면 어려운 파생 시장에서 그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 파생 얘기하면 들어주는 사람 있나요? 예, 배우자분들, 자녀분들, 아니 부모님 아무도 안 들어주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뭐 자리도 공유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데이터도 네, 뭐 시황 브리핑 자료들, 전략 매매 자료들 예,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거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고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강의 내용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빠르게 오늘의 단타 복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두 가지 자리값 모두 주셨고요. 매도는 14,990포인트, 매수는 14,890포인트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손절은 11포인트, 익절은 20포인트 이상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어떠한 모습 보이고 있는지 저희 한번 빠르게 단타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아, 이게 네, 애석하게도 이번에 손절이 나갔네요. 이게 15,000을 드리려다가 너무 뻔한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15,000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990 정도 맞고 밑으로 예, 한 970이나 950 정도까지 예,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15,003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990을 들어갔고 손절은 15,001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은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죠? 15,000하고 네, 15,000하고 예, 15,020을 예, 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890 매수를 말씀드렸었죠. 890은 안 왔고 예, 910 정도 예, 그렇게 왔네요. 그래서 이 900,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간다 그러면 15,020 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모릅니다. 여기 15,000 맞고 이제부터 또 하락을 시작할지 예, 그 머피 법칙이 있는 거니까요. 너무 강하게 올라왔네요. 만약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렸다면 아마 990 말고 15,000, 995나 15,000선에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그런 부분들 공유하시면서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예,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오셔서 예, 이렇게 오늘 배운 PDA 그다음에 이렇게 자리들 시황 그런 것도 함께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단타 전략 함께 복귀해봤고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지 마스터님만의 바로 시황과 매매 전략 분석 자료집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장 속에서 정확한 비법을 통해서 수익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선물 같은 자료집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과 전략들 화면으로 한번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도, 매수 전략 모두 주셨습니다. 매도는 14,990포인트, 매수는 14,890포인트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952달러에서 반등 시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일 전략 같은 경우에는 90.30달러 지지 시 확인 후 매수하라고까지 오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요 전략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